자, 2026년 한국 경제 이걸 두고 정말 거대한 수수께끼가 하나 던져졌습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정말 모순적이지 않나요? 한쪽에선 수출 성장률이 마이너스 1%를 기록할 거라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코스피가 5,500까지 간다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게 동시에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정말 거대한 두 개의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셈인데 과연 어떤 힘들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선 이 거대한 포즐의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보죠.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대한 외부 위협 요인. 저 멀리 지평선에 보이는 먹구름의 정체는 바로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이야기 속 첫 번째 거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미국 행정부의 아주 확고한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이 폭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몰려오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더 이상 협상 테이블에서 한번 꺼내보는 그런 카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미국 무역 정책이 뿌리가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에는 그 파장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이요, 단순히 수출이 좀 줄겠네 이 수준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역, 금융, 그리고 불확실성, 이렇게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아주 복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숫자로 딱 보이죠?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흐름 속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1.8%, 예년에 비하면 정말 눈에 띄게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어려울 것 같다는 막연한 예상이 아니라 GDP 성장률 하향 조정, 수출 감소, 환율 약세, 이런 식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서 아주 구체적이고 뼈아픈 수치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이렇게 먹구름이 잔뜩 껴있는데 도대체 이 기록적인 낙관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이야기의 완전히 다른 한쪽 면, 그러니까 발사를 준비 중인 강력한 내부 엔진으로 시선을 돌려볼 시간입니다. 네, 바로 두 번째, 거인입니다. 외부의 폭풍에 맞서 시장을 전례 없는 고점으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바로 그 내부 동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500,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지금 코스피 지수를 생각하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 아닌가요? 그런데 일부 분석가들은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코스피가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엄청난 전망이 나오는 걸까요? 이 어마어마한 전망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개의 강력한 부스터가 있습니다. 첫째는 AI가 이끄는 반도체 메가 사이클, 그리고 둘째는 한국 증시의 체질을 바꾸는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그냥 예전에 있던 그런 반도체 호황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메가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전 세계가 AI 인프라를 까느라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칩을 만드는 한국 기업들이 엄청난 가격 결정력을 쥐게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공급자가 시장을 쥐고 흔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축이 바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판을 바꾸는 거죠. 그동안 고질병처럼 따라다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잖아요.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가 너무 싸다는 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선 겁니다. 주주 환원을 늘리고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 한국 시장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외부의 태풍과 강력한 내부의 엔진, 이 두 힘이 정면으로 부딪히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바로 극명하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K자형 경제입니다. 한쪽은 위로, 다른 한쪽은 아래로 향하는 거죠. K자의 위쪽을 차지하는 승자들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을 타고 그냥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기회를 잡고 번창하는 산업들이죠. 그리고 K자의 아래쪽으로 향하는 쪽, 바로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전통적인 제조업들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양극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극명하죠. 반도체나 우주항공, 방산 같은 분야는 매우 긍정적 전망이 나오는데 바로 AI 메가사이클이나 지정학적 특수 같은 바람을 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자동차 산업을 보세요. 높은 미국 관세 때문에 전망이 부정적입니다. 정말 한 나라 안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셈이에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팽팽한 경제 줄다리기에서 과연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할까요? 외부의 압력일까요? 아니면 내부의 동력일까요? 한 시장 분석 리포트에 이런 문구가 있더군요. 2020년은 한국 증시가 외부 압력을 내부 혁신으로 극복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역사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 지금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무조건 보장된 건 아닙니다. 결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들이 남아있죠. 미국의 정치 상황,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특히 마지막에 있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이게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정말 막대한 규모의 글로벌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중론은, 그러니까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경제적 타격, 물론 현실이고 아픕니다. 하지만 한국의 핵심 산업이 가진 전략적인 가치와 시장 체질을 바꾸려는 내부 개혁의 힘이 결국에는 더 강한 동력으로 작용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외부의 압력일까요? 아니면 내부의 혁신일까요? 2026년 한국 시장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궁극적인 힘은 과연 무엇일지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